진실 폭로와 완전한 역전 정문이 활짝 열리며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완벽한 대열로 입장합니다. 여장교가 말순을 향해 각 잡힌 경례를 하며 구령합니다. 구령, 교관님께 경례. 수십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오른손을 올리며 경례합니다. 중령이 마이크를 잡고 운동장 전체에 선언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여군 후보생일 때 자존심까지 세워주신 윤말순 교관님입니다. 후원회장과 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보신 장면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와 운동장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반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을 비춥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뿐인 운동회 날이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교가에는 낡은 장비 특유의 잡음이 섞여 있습니다. 운동장 곳곳에는 하얀 분필로 그어진 라인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흙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운동장 한편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손주의 머리띠를 매만지고 계십니다. 78세의 윤말순 할머니입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이지만 10살 손주 지호의 머리 수건을 매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단단합니다. 농사꾼 손은 거칠어도 매듭은 단단해야지.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지호의 빨간 머리띠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매듭이 헐거우면 달리는 도중 풀어질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 제가 1등하면 된장찌개에 고기 넣어주실 거죠? 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어린아이 특유의 순수한 기대감이 가득한 목소리입니다. 2마리 필요하냐? 당연히 넣어줄게. 말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손주의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운동장 한쪽에는 파란색 천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석단 앞쪽 관람석이죠. 천막 안쪽 의자들에는 후원의 VIP라고 적힌 자리표들이 붙어 있습니다. 말순은 그 끝자리에 있는 빈 의자 하나를 발견하고 조용히 앉습니다. 아직 아무도 말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 조용하고 소박한 할머니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고무신을 신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이 할머니가 젊은 시절 여군 교관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 보온통에서는 아직도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입니다. 계란말이 2개, 멸치볶음, 그리고 특별히 작은 고기 반찬 하나까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죠. 운동장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을 위해 1달 넘게 준비한 아이들입니다. 지호도 그중 한 명이죠.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말순은 천막 그늘 아래 앉아 손주를 바라봅니다.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지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운동장에는 벌써 여러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학부모들이 하나둘 천막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수수한 차림새를 내려다봅니다.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순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손주를 응원하러 온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열심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말수는 지호가 넘어지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합니다. 할머니는 제일 뒤에 앉아 계세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지호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할머니가 좋은 자리에 앉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딱 좋다. 내가 뛰는 모습 다 보이거든. 말수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서 운동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작은 물통을 꺼내 지호에게 건넵니다. 한 모금만 마셔. 너무 많이 마시면 뛸 때 배 아파.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조금만 마십니다. 할머니 말은 항상 맞거든요. 천막 안쪽에서는 후원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커다란 화환과 상품들을 정리하고 마이크 음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번듯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지호가 다시 달려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상 받으면 할머니도 같이 나가서 받을 수 있죠? 말수는 지호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찡해집니다. 내가 상 받는 것만 봐도 할머니는 충분해. 이때 운동장 반대편에서 큰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번쩍번쩍한 외제차입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말쑥한 옷차림이고 손에는 커다란 화환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후원의 관계자들인 것 같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움츠러듭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호니까요. 할머니는 그저 지호를 응원하면 됩니다. 지호의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곧 입장식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지호는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며 친구들과 함께 줄을 맞춥니다. 말수는 손을 흔들어 답하며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지호만큼은 당당하게 뛰어라.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아이만큼은 꿈을 잃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말순의 머리카락을 흐트립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 속에는 운동장 흙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꽃향기도 섞여 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운동장 스피커에서는 개회식 준비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곧 본격적인 운동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말수는 가져온 작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손주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개회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운동장에 활기찬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스피커를 통해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우리 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학부모님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수는 천막 끝자리에서 조용히 박수를 칩니다. 지호가 친구들과 함께 입장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말순 옆자리에 앉은 학부모 한 명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저분 누구야? 촌스럽게 고무신이라니. 말수는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봅니다. 깨끗하게 닦아 신은 검은 고무신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번쩍이는 구두에 비하면 확실히 수수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신발이 가장 편하고 지호를 따라 뛰어다닐 때도 안전하거든요. 이때 천막 앞쪽에서 목에 번쩍이는 배지를 단 50대 남성이 다가옵니다. 후원회장입니다. 그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여긴 후원회 관계자석입니다. 자리를 좀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말순은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서 있어도 돼요. 말수는 조용히 대답하며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그 순간 지호 반 아이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속삭입니다. 저기 봐, 지호네는 가난해서 VIP석도 못 왔나 봐. 지호의 귀가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발끝만 바라봅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학부모님들, 시간이 없습니다. 자리 정리 좀 해주세요. 후원회장이 손짓하자 봉사요원 2명이 다가와 말순의 의자를 옆으로 밀어냅니다. 천막 그늘을 벗어나자 따가운 햇빛이 말순의 얼굴을 비춥니다. 지호가 달려와서 할머니 옆에 서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수는 손주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햇빛이 좋구나. 넌 달리기 신발끈이나 다시 한번 조여봐.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은 편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면 지호만 더 곤란해질 것입니다. 천막 안쪽에서는 후원의 사람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커다란 현수막을 걸고 상품들을 진열하고 사진을 찍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번듯합니다. 말수는 햇빛 아래 서서 지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지호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호야, 고개 들어. 말순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여기서도 내가 잘 보여. 지호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머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차 타고 와서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순의 가슴이 찡해집니다.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지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지호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지. 할머니는 어디 앉든 내 할머니야. 지호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는 걸 말수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천막 안에서 한 학부모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아요. 질서를 지켜야죠. 그 말이 마치 말순을 향한 것처럼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쏠립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지호만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서 할머니도 좋은 자리에 앉게 해드릴게요. 이 녀석아,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천막 안에서 후원회장 부인이 일어섭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금시계를 찬 화려한 차림새입니다.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잘못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단지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호가 친구들 사이에서 더욱 움츠러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지호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말수는 손주가 상처받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지호야, 할머니 걱정 말고 내 일에만 집중해. 말순이 다시 한번 지호를 다독입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회식이 시작됩니다. 말수는 천막밖 햇빛 아래 서서 운동장을 바라봅니다.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대열에 서 있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후원회장이 다시 한번 말순을 바라보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질서 정연하게 해야 아이들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순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질서라. 진짜 질서가 뭔지 이 사람들은 알까? 하지만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호에게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아이가 위축되지 않기를,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운동장에 힘찬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본격적인 개회식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반별로 줄을 맞춰 입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호도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지만 여전히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은 특히 후원회 분들의 큰 도움 덕분에 더욱 풍성한 운동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천막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후원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후원회장 부인이 벌떡 일어서더니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듯이 받아듭니다. 진주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운동장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후원회장 부인이 마이크를 입에 대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보기 좋은 모습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복장도 단정히 하고 자리 예절도 지키고 말이죠. 어머님들께서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말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말순에게 향합니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 말순을 바라봅니다. 말순은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내려다봅니다.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수수합니다. 고무신도 낡아 보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지호의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호네는 가난해서 친척도 없대요. 그 말이 마이크를 통해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말수는 주먹을 꽉 쥡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지호만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애만 더 다친다. 숨을 고르자.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젊은 시절 훈련장에서 배운 대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때 주석단에서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학부모님들, 질서 좀 지켜주세요. 저기 끝에 서 계신 분. 예, 그분도 안쪽으로는 피해 주시고요. 교장의 말이 끝나자 또 다른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말순에게 집중됩니다. 말순은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허리를 펴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각도로 허리가 펴집니다. 아주 오래전 훈련장에 서 있던 그때의 각도입니다. 무의식 중에 턱이 살짝 들어 올려지고 어깨가 반듯하게 펴집니다. 수십 년 전 여군 교관 시절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호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깜짝 놉니다. 평소 온화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등이 곱고 시선이 날카로워 보입니다. 후원회장 부인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좀 정리된 것 같네요. 아이들한테도 교육이 되고요. 천막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시선들도 보입니다. 지호가 친구들 사이에서 고개를 더욱 숙입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말수는 손주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교장이 일어서서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동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방금 전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지호의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달래려 노력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집중하자. 곧 경기가 시작될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지호를 바라보며 수군거립니다. 어떤 아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아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말수는 햇빛 아래 서서 지호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당해야 합니다. 지호야. 말순이 손주를 부릅니다. 지호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여기서도 내가 잘 보인다. 당당하게 해라. 지호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후원회장이 부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뭐가요? 질서는 지켜야죠.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부인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때 운동장 한편에서 한 학부모가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분도 손주 보러 온 건데.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 여긴 VIP석이잖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후원회장 부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교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말순도 일어서서 경례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례 자세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더욱 반듯하고 더욱 정확합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자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순의 경례 자세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례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말순만 여전히 햇빛 아래 서 있습니다. 지호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어. 하지만 아직 진짜 시련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고 그때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드디어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 100m 달리기 예선입니다. 지호가 출전하는 종목이죠.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3학년 남자 100m 달리기 예선에 참가할 학생들은 스타트 라인으로 나와주세요. 지호가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 라인 앞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아까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스타트 라인 앞에서 아이들이 준비 운동을 하며 속닥거립니다. 지호 옆에 선 아이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호야, 꼴등하면 오늘 저녁 도시락에 반찬도 없겠다. 다른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지호의 발목이 굳어집니다. 평소라면 이런 말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수는 트랙 옆에서 지호를 바라봅니다. 손주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세 알아챕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며 선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모두 제자리에 서세요. 아이들이 스타트 라인에 섭니다. 지호는 가장 안쪽 레인에 배정받았습니다. 옆을 보니 평소 달리기를 잘하는 민수가 서 있습니다. 준비. 심판이 외치자 아이들이 모두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지호도 자세를 취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립니다. 탕.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지호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집중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지호야, 힘내라. 운동장 곳곳에서 응원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관중석에서는 다른 소리도 들려옵니다. 후원회장이 천막 안에서 헛웃음을 흘리며 말합니다. 역시 기본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말이 말순의 귀에 들립니다. 할머니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지호는 뒤처진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평소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수는 트랙 옆에서 조용히 손짓을 합니다. 두 손의 검지를 이용해서 짧게 앞하는 리듬을 만듭니다. 군대에서 템포 신호라고 불리던 그 동작입니다. 지호가 할머니의 손짓을 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세 걸음은 호흡, 네 걸음은 튕김이야. 신기하게도 지호가 그 리듬에 맞춰 달리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발걸음에 탄력이 생깁니다. 지호가 따라오고 있어. 관중석에서 누군가 외칩니다. 정말로 지호가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말수는 지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이가 다시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호가 점점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네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까지 올라옵니다. 지호야, 조금만 더. 말순이 큰 소리로 응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손주가 더 중요합니다. 결승선까지 이제 10m 남았습니다. 지호와 1등인 민수의 차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정말로 역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승선 1m 앞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가 갑자기 어깨로 지호를 쿡 밀어냅니다. 지호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그 틈에 민수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지호는 결국 2등으로 들어오면서 무릎이 트랙에 쓸려 까집니다. 작은 상처에서 피가 납니다. 심판님, 반칙이에요. 관중석에서 누군가 외칩니다. 분명히 고의적인 방해였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못 본 척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호가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섭니다. 상처가 아픈 것보다 억울한 마음이 더 큽니다. 말순이 달려와서 지호를 부축합니다. 괜찮냐? 많이 아프냐? 지호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1등 못했어요. 이 녀석아, 뭔 소리야. 할머니는 내가 이겨다고 생각해. 내 자세가 이겼어. 말수는 지호의 무릎에 생긴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아이의 마음입니다. 주석단 쪽에서 또 다른 비웃음이 터집니다.
후원회장 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역시 기본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은 정직하거든요. 그 말이 말순의 귀에 들립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창피당하는 거죠? 제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말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호 잘못이 아닌데 말이죠. 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지호의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더욱 축 처져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서 지호의 무릎을 확인합니다. 어디 보자. 상처가 깊지 않네. 소독약만 발라주면 될 것 같아. 보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지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말수는 지호를 안아주며 속삭입니다. 넌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본 중에 가장 멋진 달리기였어.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당한 일들이 지호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계속됩니다. 어떤 이는 지호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어떤 이는 무관심합니다. 후원회장이 부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좀 그만해. 아이가 다쳤잖아. 뭐려? 이것도 교육이에요. 세상은 원래 경쟁이거든요. 부인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말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합니다. 지호를 위해서 말이죠. 할머니, 다음 경기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걱정 마라. 할머니가 있잖아. 말수는 지호를 다독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더 이상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오후가 되어 운동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여러 경기가 끝나고 드디어 시상식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호는 달리기에서 2등을 했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시상식에 앞서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예의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실 어머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설마 자신을 부르는 건 아니겠죠? 바로 저기 햇빛 아래 서 계신 어머님입니다. 사회자가 말순을 가리킵니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말순에게 쏠립니다. 말순은 당황스럽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을 불러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후원회장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아까부터 자리 문제로 좀 그랬는데 이런 자리는 처음이신가 봐요. 규칙을 잘 모르시면 뒤에서 조용히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마이크를 통해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완전히 공개적인 모욕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마이크를 받아들고 생색을 내듯 말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질서를 지켜주셔야 우리 아이들도 배우는 거죠. 모두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호가 친구들 사이에서 주먹을 꽉 쥡니다. 왜 우리만? 왜 할머니만?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입니다. 말수는 운동장 가운데 서서 수백 명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수군거립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비판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때 말순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울려오는 듯한 북소리. 육중하고 리드미컬한 행진 리듬입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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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 소리와 함께 복창하는 구령 소리가 공기를 흔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수는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들리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잠깐만요. 뭔가 소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운동장 입구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후원회장이 찡그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긴 학교인데 무슨 소리죠?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군가가 이제 운동장 입구 근처까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낮지만 힘찬 군가 소리입니다. 말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너무나 익숙한 소리입니다. 젊은 시절 매일 들었던 그 소리입니다. 운동장 입구 쪽을 바라보니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호가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뭔가 예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사회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후원회장 부인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 시상식인데 이런 방해를 받다니. 하지만 군가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해집니다. 충성 우리의 맹세. 이제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만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젊은 시절 훈련장에서의 추억들, 동료들과 함께 부르던 군가들.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혹시 학부모님 중에 저 소리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운동장 입구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군가 소리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제 정문 바로 앞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말수는 무의식 중에 자세를 바로 합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두 발을 모읍니다. 수십 년 전 여군 교관 시절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호가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랍니다. 평소 온화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할머니,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그때 운동장 정문이 활짝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정문 너머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렬된 대열, 군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선두에서 지휘하는 장교의 모습. 후원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건 뭐죠? 사회자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군가 소리가 더욱 또렷해집니다. 이제 가사도 분명하게 들립니다.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해.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듭니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정문 쪽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누가 오고 있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천막 안에서는 후원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원회장이 교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 미리 계획된 행사였나요? 교장도 고개를 젓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수는 지호의 손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손주를 지켜야 합니다.
운동장 정문이 활짝 열리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단정한 예복과 근무복을 갖춘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대열, 반듯한 자세, 그리고 절도 있는 발걸음이 운동장 전체를 압도합니다. 선두에는 군악대가 있습니다. 나팔과 북을 든 군악병들이 짧지만 웅장한 팡파르를 연주합니다. 그 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킵니다. 저게 뭐야? 군대에서 온 건가? 왜 갑자기 여기에? 관중석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웅성거림마저 군악대의 웅장한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말수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립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광경입니다. 젊은 시절 매일 봤던 그 모습들. 정확한 대열, 반듯한 군복, 그리고 절도 있는 움직임들. 대열 선두에는 대위 계급장이 번쩍이는 여장교가 서 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으로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가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오면서 사회자에게 다가갑니다. 사회자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장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실례합니다. 마이크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사회자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마이크를 건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장교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운동장 전체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인근 지역 예비군 안보 교육 행사로 이동하던 중에 소식을 듣고 잠시 들렀습니다. 후원회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무슨 소식을 들으셨다는 건지? 여장교는 대답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대열을 향해 구령을 합니다. 정렬, 철컥.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발을 맞춰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그 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앞. 모든 군인들이 정면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완벽한 대열입니다. 그리고 여장교가 관중석 끝, 햇빛 아래 서 있는 말순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선 자세로 오른손을 이마에 대며 각 잡힌 경례를 합니다. 구령, 교관님께 경례. 그 순간 대열에 서 있던 모든 군인들이 번개처럼 오른손을 올립니다. 수십 명이 일제히 하는 경례, 그 장관이 운동장 전체를 압도합니다. 경례. 우렁찬 구령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집니다. 말순의 눈이 살짝 흔들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 애들 앞에서 웬 경례냐, 이놈들아.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자신에게 경례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호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왜 할머니한테 경례해요? 말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대열 뒤쪽에서 회색 정복을 입은 중령이 앞으로 나옵니다.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가 여장교에게서 마이크를 받아듭니다. 중령이 운동장 전체를 향해 힘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여군 후보생일 때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심까지 세워주신 분입니다. 윤말순 교관님이십니다. 그 말이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림이 더욱 커집니다. 교관, 여군 교관이었다고? 그 할머니가? 중령이 계속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후원회장과 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령이 주석단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훈련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예우를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예우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장교가 천막 끝에 있던 의자를 들어서 햇빛이 비치는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공손하게 초대하듯 말합니다. 교관님, 이곳에 앉아주십시오. 말수는 당황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원회장과 교장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일어섭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교장이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어머님, 아니 윤 교관님. 이쪽 좋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후원회장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함께 걸어갑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말수는 의자에 앉으며 마이크를 사양합니다. 대신 조용하게 입을 엽니다. 나는 자식이나 손주 자랑보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가장 기쁘다.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이 다시 한번 경례를 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중하고 길게 경례합니다. 운동장에 서 있던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오른손을 올립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호도 친구들과 함께 경례를 합니다. 할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오릅니다. 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교관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운동장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령의 폭탄 선언이 끝난 후 운동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순을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후원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교관이라고요? 여군 교관? 후원회장 부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남편의 소매를 잡아당깁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천막 안에 앉아있던 학부모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일 냈나? 아까 그렇게 말한 거 다 들었을 텐데. 교장 선생님은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중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운동장 전체를 향해 말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어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지호가 할머니 옆에 서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아까까지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운동장 곳곳에서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호를 놀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와, 지호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군인이셨대. 멋있어. 나도 저런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장교가 말순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교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때 가르침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합니다. 이런 자리에서까지 너희들이 이럴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당연한 예의입니다. 여장교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원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섭니다. 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마이크를 잡고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윤 교관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들의 사과보다는 지호의 변화된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관중석에서 한 학부모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박수가 점점 번져나가면서 운동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도 따라서 박수를 칩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령이 주석단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장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모르겠어.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천막 안의 다른 학부모들도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호의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의 일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한 학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맞아.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네.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사람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지호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령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교관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군인들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경례를 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길고 엄숙한 경례입니다. 운동장에 서 있던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경례를 합니다. 어른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지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손주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후원회장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보다는 앞으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는 모든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옵니다. 말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 자랑보다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 정말로 오늘의 일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고 어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질서 말입니다. 지호의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말합니다. 지호야, 아까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내 할머니 정말 멋있으셔. 우리도 인사드리고 싶어. 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을 할머니에게 소개합니다. 말수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군인들과의 감동적인 만남이 끝나고 운동장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흐릅니다. 아까까지의 긴장감과 갈등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면서도 숙연한 기운이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품격을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운동장 곳곳에서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박수가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학교 운영 방침을 바꾸겠습니다. 주석단 일부를 어르신석으로 상설 운영하여 모든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후원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서 말합니다. 저희도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운동회 상품 일부를 무상 공유로 바꿔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장 부인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추가로 말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지호반 아이들이 몰려와서 지호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지호야, 우리 아까 정말 미안했어. 할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줘. 다음 경기는 우리가 모두 한 팀이 되어서 응원하자. 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친구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말수는 가져온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지호와 함께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소박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약속했던 두툼한 고기 한 점까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입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오늘 고기도 정말 많이 넣어주셨네요. 지호가 계란말이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행복해합니다. 오늘만큼은 어떤 진미보다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중령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순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교관님, 다음 달 부대 창설 기념 행사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도 교관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수는 고맙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간이 되면 가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으니까요. 여장교가 마지막으로 지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할머니를 두었구나. 할머니를 잘 모셔드려. 지호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네, 저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운동장에는 아까까지의 군가 대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시상식이 재개됩니다. 지호는 달리기에서 2등을 했지만 이제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지호가 상장을 받고 내려오자 할머니가 반겨줍니다. 잘했다, 우리 지호. 할머니, 내년 운동회에는 제가 정말 1등 할게요. 당당하게요. 말순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그때도 매듭은 내가 묶어줄게. 하지만 1등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당당하게 뛰는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품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운동장 곳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이제는 누구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놀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가 말순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먼저 어르신들께 양보하겠습니다.
말수는 손을 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 온 거니까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담임 선생님이 지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지호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 할머니도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저희 할머니는 정말 최고예요. 폐회식이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운동회를 통해 우리 모두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경쟁보다 배려가, 체면보다 품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진심 어린 박수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도 지호 할머니처럼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엄마. 저도 지호처럼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될래요. 말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 자랑보다 이 운동장의 질서를 바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정말로 오늘의 일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고, 어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가고 운동장에는 따뜻한 석양이 비춥니다. 말순과 지호는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지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웠어. 끝까지 당당했잖아. 집으로 가는 길에 지호가 묻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군인이셨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말이지. 그때도 지금처럼 멋있으셨어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지금이 가장 멋있어. 내가 있으니까.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지호가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가면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 할머니라고 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말수는 지호의 손을 더욱 꽉 잡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어요.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손주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집 대문 앞에 도착하자 지호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할머니, 내일 된장찌개에 정말 고기 넣어주실 거죠? 물론이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오늘 2등 했으니까 더 많이 넣어줄게.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집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할머니와 손주는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은 지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저 멀리 운동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하루의 일로 이 작은 학교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할머니의 조용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윤말순 할머니와 지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는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